안녕하세요. 컨셉 아티스트 이인경입니다. 먼저 제 채널이 1년 동안 유지될 수 있도록 구독해 주시고 좋은 댓글 남겨주시는 많은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작은 지식이나마 이런 채널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나눌 수 있고 또 그림을 그리는 사람들이라면 누구나 가지고 있는 고민들을 함께 이야기할 수 있어서 저한테도 의미 있는 시간들이었습니다. 많은 분들께서 제 채널의 1주년을 축하해 주시고 또 궁금했던 질문들을 남겨주셔서 이렇게 Q&A 영상을 준비해 보게 되었습니다. 그럼 첫 번째로 이 아연님의 질문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최근 업로드해 주신 영상 중에서 게임 회사에서 쓸 수 없는 그림에 대한 언급이 있었는데 그러한 그림이 어떤 그림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것에 대해 좀 더 자세한 설명을 부탁드릴 수 있을까요? 또 게임 회사 취준을 목표로 혼자서 포트폴리오를 준비하고 있으나 경력이 없다 보니 제 그림이 컨셉 아트에 알맞은지 회사에서 어떻게 보일지 알 수 없어요. 회사가 좋아하는 컨셉 아트의 기준을 알고 싶습니다. 또 독창적이고 시선을 사로잡을 디자인을 위한 공부법 혹은 자료 리서치 방법 등을 알고 싶습니다. 먼저 게임 회사에서 쓸 수 없는 그림은 게임에 적합하지 않은 디자인을 말합니다. 게임은 플레이어와 상호작용을 하는 컨텐츠이다 보니까 영화나 애니메이션보다는 기술적인 제약이 크기 때문에 그 부분을 고려한 디자인을 하셔야 합니다. 캐릭터를 예로 들면은 관절이 확실히 분리되어야 하고 너무 자잘한 디테일보다는 실루엣이 한눈에 들어와야 됩니다. 이 부분은 나중에 기회가 있으면 별도 영상으로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클라이언트나 회사는 진행 중인 프로젝트와 스타일이 유사한 포트폴리오를 가장 선호합니다. 근데 아티스트 입장에서는 이제 한 회사만 타겟으로 하기에는 어렵기 때문에 정확한 스타일을 보여주기는 어려울 수 있지만 그래도 최대한 근접한 스타일을 보여주셔야 됩니다. 독창적이고 또 시선을 사로잡을 디자인을 위한 공부법, 자료 리서치는 첫 번째로는 기존에 나온 성공한 게임의 스타일을 분석하고 따라하는 것입니다. 그거를 그냥 베껴 그리는 건 아니고 어느 부분이 잘 됐고 또 어떻게 내 그림에 적용할 수 있을지를 보면서 공부하시면은 디자인 퀄리티를 높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자료 리서치는 최대한 시간을 들여서 다양하게 하실수록 좋지만 일단은 평소에 많은 영화나 게임을 접하시면서 이런 비주얼 라이브러리를 쌓아두시는 게 좋습니다. 네, 그러면은 두 번째로 라운드 메리님의 질문 읽어드리겠습니다. 저는 한국 현직에서 일하고 있는 3년차 캐주얼 배경 원화가입니다. 최근에 해외 취직을 생각하며 미국과 캐나다 쪽의 공고를 찾아보았는데 아무래도 2D 계열, 그것도 캐주얼, 스타일라이즈드 2D 배경 쪽의 컨셉이나 일러스트 자료는 거의 없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나름대로 경쟁력을 키워보고자 3D 캐주얼 배경 모델링 쪽을 배워보려고 합니다. 한국에서는 2D만 해도 취직이 많이 어려운 편은 아니지만 해외에서 캐주얼 원화가가 취직하려면 2D와 3D를 함께 하는 편이 나은가에 대하여 질문드리고 싶습니다. 얼마 전에 인터뷰 영상에 나온 슈퍼셀처럼 2D와 3D를 함께 하는 제너럴리스트를 원하는 회사도 있지만 보통은 원화가가 게임에 들어가는 3D 모델을 만들지는 않습니다. 해외 취업을 목적으로 이제 지원의 폭을 넓히고 싶으시면은 3D 작품도 준비하셔서 제너럴리스트로 어필하시는 게 도움이 될 수도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력서 스킬란에 이제 뭐 3D 맥스, 지브러시 같은 3D 소프트웨어 이름을 썼더니 원화가로 지원한 회사에서 3D 아티스트로 제안이 온 적이 있었습니다. 또 캐주얼, 리얼 스타일을 가리지 않고 요즘은 많은 컨셉 아티스트들이 3D를 컨셉에 쓰는 추세이기 때문에 배우시기로 결정하신 건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면은 세 번째로 미선님의 질문 읽어드리겠습니다. 미국 생활의 만족도는 어느 정도이신지 궁금합니다. 육아를 하는 아티스트로서요. 또 컨셉 아티스트들은 실무에서 몇 살 정도까지 보통 작업자로 일들을 하시는지, 은퇴 후에 어떤 생활을 하시는지 궁금해요. 개인마다 차이는 있겠지만 저는 미국 생활의 만족도가 큰 편입니다. 물론 언어나 문화 차이 같은 그런 문제도 있지만 한국에서 살 때보다는 회사에서나 집에서나 여유가 좀 있는 편인 것 같아요.
또 회사에서도 또 회사에서도 가족 중심의 생활을 존중을 해줘서 야근도 거의 없고 또 아이와 관련된 일이면은 갑자기 조퇴를 하거나 급하게 휴가를 써도 다들 이해를 해주는 분위기입니다. 그리고 은퇴 후의 생활은 컨셉 아티스트라는 이 직업이 생긴 지가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어요. 한 20년 남짓밖에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 나이 때문에 은퇴를 할 만한 연령의 분들이 별로 없습니다. 주변의 사례들을 봐도 그렇고 이제 본인이 계속해서 업계에서 요구하는 스타일을 맞출 수 있고 작업을 계속 할 수 있다면은 나이와 상관없이 일하는 게 가능하다고 저는 생각이 돼요. 근데 이제 보통 회사 안에서 경력이 쌓이다 보면은 아트 디렉터나 이제 워너 팀장 같은 그런 관리직 일들을 하면서 실제 아트 업무와 멀어지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이제 저를 포함해서 많은 아티스트 분들이 그 아티스트의 정체성 문제로 이제 고민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그러면은 네 번째로 김선호님 질문 읽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북미 쪽 해외 취업에 관심이 많은 현직인입니다. 미국에서 학교를 졸업해서 취업하는 게 아닌 한국에서의 경력을 토대로 바로 해외 취업하는 게 현실적으로 가능할까요? 미국에서 학교를 다니지 않으면 취업용 비자를 발급받고 정직원이 되는 게 많이 힘든지 대부분의 회사들이 주거 지원을 해주는지도 궁금합니다. 평소 해외 인디게임이나 소규모 팀이 만드는 게임에 관심이 많은데 팀이나 회사의 규모가 작을수록 외국인 노동자가 합류하기가 아무래도 힘들까요? 인터뷰 영상 중에서 박종원님 또 김예린님이 한국에서의 경력을 토대로 해외 취업을 하신 케이스입니다. 그런 사례들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말씀드릴 수는 있지만 미국의 경우에는 미국에서 학교를 다녀도 또 다니지 않았어도 취업 비자를 받는 게 많이 힘듭니다. 그나마 학교를 다니면은 졸업 후에 1년간 미국에서 일할 수 있는 워킹 비자가 나오기 때문에 약간의 메리트가 있는 정도입니다. 이민 전문 법률팀이 따로 있고 외국인을 고용한 케이스가 많은 대기업은 이제 그나마 외국인 고용에 대해서 열려 있는 편이지만 규모가 작은 스튜디오들은 이제 뭐 케이스 바이 케이스인 것 같아요. 또 미국은 회사의 정직원으로 들어가게 되면은 이사 비용을 지원해 주지만 중국 게임 회사들처럼 주거를 지원해 주지는 않습니다. 네, 그러면은 다섯 번째 기태 쿠키 몬스터님 질문 읽어드리겠습니다. 어떤 스토리를 받고 그에 따른 전반적인 테마를 잡아주는 세계관이 풍부하게 담겨있는 컨셉 아트를 그리는 작업은 배경 컨셉 아티스트가 하는 일이라고 생각하면 될까요? 컨셉 아티스트가 경력이 쌓이면 아트 디렉터가 되는 경우도 있나요? 종종 유명하신 분 이력 같은 것을 보면은 컨셉 아티스트로서 일한 경력과 아트 디렉터로서 일한 경력 두 가지가 섞여 있기도 하더라고요. 네, 말씀하신 대로 먼저 기획 파트에서 게임의 시나리오와 대략적인 기획이 완성이 되면은 컨셉 아티스트는 거기에 맞춰서 아트를 제작하는 작업을 하게 됩니다. 기획이 표현된 세계관을 설명하는 무드샷을 작업하기도 하고 배경팀에서 요구하는 도면 작업도 하게 됩니다. 또 세계관과 스토리는 배경뿐 아니라 캐릭터 컨셉 아티스트도 함께 빌드업하게 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아트 디렉터의 경우 그 아트 디렉터들의 경력은 굉장히 다양합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컨셉 아티스트였던 분들도 있고 또 뭐 배경 아니면 캐릭터 3D 아티스트 그리고 애니메이터, 테크 아티스트 출신인 분들도 있습니다. 그럼 여섯 번째로 도정현님의 질문 읽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에서 컨셉 아티스트를 지망하는 미술대학 대학생입니다. 한국에서 취업해서 경력을 쌓고 해외로 나가려면 알아야 하는 취업 구인 정보나 비자 관련한 정보를 어디서 찾아야 할지 감이 안 잡히더라고요. 이것에 대해서 자세히 알 수 있을까요? 먼저 비자에 대한 정보는 각 나라의 이민국 웹사이트가 가장 정확합니다. 하지만 처음부터 이제 이런 웹사이트를 보면은 전문 용어들이 사실 이해하기가 쉽진 않아요. 이렇게 막 처음 들어보는 말도 많고 제 영상 중에도 미국의 취업 비자 그리고 캐나다의 취업 비자, 유럽의 사례들을 소개한 게 있으니까 거기서 대략적으로 감을 잡으시고 최신의 정보도 이제 더 자세한 정보들은 이민국 웹사이트나 아니면은 이민 법률 사이트들을 검색해 보시면은 찾으실 수 있습니다. 취업 정보는 그냥 구글에 컨셉 아티스트 잡 이렇게 검색을 하셔도 나오고 글래스도어나 뭐 크리에이티브 헤즈 그리고 아티스테이션 같은 사이트에서 이제 검색을 하셔도 되고
그리고 또 원하시는 회사의 웹사이트에 직접 들어가셔서 잡 리스팅을 상시 체크하시는 게 좋습니다. 이런 사이트들에서 내가 찾는 그 잡의 키워드, 뭐 컨셉 아트라던가 뭐 이런 거를 등록을 하시면은 정기적으로 관련된 공고들을 모아서 메일로 보내주기 때문에 최신 취업 정보를 놓치지 않고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네, 그러면 7번째로 김소라님 질문 읽어드리겠습니다. 저는 리모트 근무에 대해서 좀 궁금한데요. 팬데믹 시기 이후로 리모트 포지션으로 구직을 하는 해외 회사들도 많더라고요. 한국에 있어도 회사가 위치한 곳, 뭐 미국이나 캐나다 같은 그런 시간대에 맞게 일하는 건가 싶은데 혹시 이렇게 일하시는 분들이 있으신지도 궁금하고 있으시다면 인터뷰를 해주셔도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저희 회사에서 해외에 계신 분을 리모트로 채용을 했었는데 그분이 계신 쪽이랑 또 회사가 있는 캐나다랑 밤낮이 거의 반대라서 처음에는 이제 겹쳐지는 시간대에 회의를 했었어요. 근데 컨셉 회의라는 게 워낙 하루 종일 여러 팀이랑 하게 되다 보니까 그렇게 제한된 시간에만 회의를 할 수 있는 게 커뮤니케이션에 영향을 주더라고요. 그래도 이제 회사 쪽에서는 계속 리모트로 일을 하는 것을 지원을 했었는데 이제 그분이 나중에는 회사가 있는 캐나다로 오시겠다고 결정을 하셨습니다. 이것도 역시 회사에 따라서 정책이 다르겠지만 일하는 시간대가 다른 거는 이제 아무래도 현실적으로 불편한 점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8번째로 눕 이스케이프님 질문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저는 배경 포트폴리오와 면접에 대해 질문하고 싶은데요. 배경 포트폴리오는 몇 장 정도가 적절한지, 스타일과 게임 장르에 상관없이 공통적으로 들어가면 좋은 포트폴리오가 있는지, 있다면 어떤 것인지 알고 싶고, 면접 시 지원자로서 놓치지 말아야 할 부분, 예를 들면 태도나 회사에 대한 정보 수집, 키포인트 같은 것들을 여쭙고 싶고, 면접관이 우리 회사에 대해 궁금한 점 없어요? 라고 물어볼 때 어떤 질문들을 하면 좋은지와 혹시 면접관으로 참여하신 적이 있다면 지원자가 회사에 대해 어떤 것들을 물어봤었는지도 궁금합니다. 보통 포트폴리오는 15장 정도가 이제 적당하다고 하는데 물론 15장 모두 퀄리티가 좋아야 되고 또 기본기를 잘 보여줄 수 있는 포트폴리오가 들어가면 좋습니다. 예를 들면은 낮, 밤, 석양, 실내의 인공 조명 이런 식으로 다양한 라이팅 세팅을 보여주는 작품이라던가 이제 큰 랜드마크가 들어가서 스케일 표현이 잘 된 작품도 좋고 모듈에 대한 이해를 보여주는 실내 복도 같은 작업도 필요합니다. 또 신입이라면은 배경 에셋을 한두 개 정도 뽑아서 디테일한 도면 작업을 같이 넣으면 좋습니다. 회사에 대해 궁금한 점을 물어봤을 때 면접자들이 보통 많이 하는 질문은 컨셉 아티스트의 평소 일과랑 그리고 컨셉을 작업하는 파이프라인을 많이 질문들을 해요. 컨셉 파이프라인은 기획부터 이제 컨셉 그리고 이후 3D 제작 과정에서 피드백까지를 말하는데 이 두 가지를 들으면은 내가 이 회사에서 어떤 방식으로 일을 해야 되는지 알 수 있기 때문에 꼭 물어보는 게 좋습니다. 면접하실 때 태도는 상식적인 수준 안에서 최대한 이제 긍정적이고 성의 있게 하시면 됩니다. 전 회사에 대한 이야기를 물어본다 하면은 이제 안 좋은 일이나 다른 사람에 대한 일은 이제 절대로 얘기를 하지 않고 그냥 지금 면접 보는 회사가 너무 내 꿈의 직장이라 이직을 결심했다고 말씀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조금 뜬금없을 수는 있는데 경험상 이제 화장실 시설이 안 좋으면은 직원 복지가 안 좋습니다. 9번째로 이효재님 질문 읽어드리겠습니다. 미국에서 일하는 것의 장점과 글래스도어닷컴에 나온 컨셉 아티스트의 연봉 액수가 맞는지, 미국에서도 외주를 많이 주는지 궁금합니다. 미국에서 일하는 것의 장점은 한국에서는 제작되지 않는 다양한 스타일의 프로젝트에 참여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또 미국은 워낙 여러 나라에서 온 사람들이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한국에 살면서는 알 수 없었던 다양한 문화를 접하면서 제 시야를 넓힐 수가 있었습니다. 글래스도어에 나오는 연봉은 대충 맞는 편인데 평균 연봉은 회사가 있는 지역에 따라서도 달라지기 때문에 이제 그것도 고려하시는 게 좋습니다. 또 실제로 받는 돈은 연봉이 70% 정도라는 점도 꼭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그리고 미국 회사는 외주 비율이 높습니다. 대부분의 회사들이 외주 관리팀을 따로 가지고 있어서 그 잡 리스팅 보시면은 컨셉 아트 아웃소싱 매니저 같은 구인도 자주 보이는 편입니다.
아티스트 개인을 외주로 쓰는 경우도 있지만 큰 외주 전문 회사를 고용하는 경우가 더 많은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10번째 몰라님의 질문 읽어드리겠습니다. 20대 취준생입니다. 저는 꿈을 계속 쫓아야 할지 현실과 타협을 해야 할지 고민 중입니다. 어렸을 때 그림 그리는 것을 좋아했지만 다른 친구들에 비해 재능이 부족하다고 생각하여 미술 대신 생물학을 전공하고 취업을 하려는데 모티베이션이 잘 안 생기네요. 이제 와서 그림을 꼭 그려보고 싶다는 생각이 마구 듭니다. 제 생물학 전공을 살려서 크리처나 동물 캐릭터 쪽으로만 파도 경쟁력이 생길 수 있을까요? 제가 적지 않은 나이다 보니 다른 일과 병행하면서 장기적으로 준비를 하려고 합니다. 일단 계획은 전공 관련 취업을 하고 그리고 퇴근 후에 그림에 올인을 하려고 합니다. 관련된 학위 없이 심지어 토종 비전공자가 포트폴리오만으로 외국 업체에 도전장을 내미는 게 가능성이 없는 얘기일까요? 크리처 컨셉 아티스트 수요가 있긴 하지만 캐릭터나 배경에 비교해서 크지는 않습니다. 스타워즈 크리처를 디자인하신 테리 윗레치 같은 이제 크리처만 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제가 찾아본 바로는 이제 외계인, 수인 이런 캐릭터 디자인도 같이 겸하시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포트폴리오가 충분하면은 미술 관련 학위는 없으셔도 됩니다. 하지만 컨셉 아트를 공부하실 때 이제 꿈을 쫓는다는 마음보다는 냉정하고 그리고 현실적으로 접근하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먼저 원하시는 직군의 다른 아티스트 포트폴리오를 좀 많이 찾아보시고 그 사람들이 어떤 작품들을 준비했는지 분석을 해보셔야 됩니다. 아까 언급한 이제 테리 윌레치나 그리고 마이클 쿠시에처럼 프리랜서로 크리처와 관련된 업무만 전문적으로 하실지 아니면은 블리자드에서 일을 하셨던 미스터 잭이나 그리고 로렐 티 오스틴처럼 크리처를 메인으로 하는 캐릭터 디자인 포트폴리오를 만들어서 게임 회사에 지원을 할지 이제 목표를 분명하게 설정을 하시고 그 다음에 필요한 걸 차근차근 준비를 해나가시는 걸 추천합니다. 네, 이상으로 10분의 질문에 대답을 해드렸는데요.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시거나 또 다른 의견을 나누고 싶으신 분들은 댓글란에 남겨주시면 또 추가로 대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남지 않은 2021년 건강하고 안전하게 잘 지내시고 2022년에도 즐겁게 하고 싶은 일들 하실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